10단원의 이름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요 안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귀납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이제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고요. 위에 거랑 밑에 건 좀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좀 다른 내용이어서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싫어하는 표현이 하나 들어있죠. 정의. 이거 외워야 되는 거여서 맨날 뭐의 정의가 뭐니 뭐의 정의가 뭐니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어떤 수열이 있고 그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대. 숫자를 그냥 나열한 거죠. 무슨 수열인지 알죠? 다음에 누가 올지 다 알 수 있다고. 그죠? 결국 수열이라는 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알아내는 건데 이렇게 항을 나열해 놓으면 뭔지 알아요.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이걸 떠올린다고요. 그죠? 뭐 물론 뭐 얄팍한 트릭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나 둘이 같은 수열인 거지. 그죠? 그냥 얘는 항을 쭉 나열을 한 거고 얘는 n이라는 걸 이용해서 즉 일반항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수열은 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즉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같은 수열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에다 하나 더 볼 거라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도 같은 수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정의하는 방법만 다르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건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 얘는 항을 나열한 거고 얘는 n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서 일반항을 나타낸 거라면 얘는 첫 번째 항하고요. n과 n 더하기 1, 즉 이런 거 이제 인접해 있는 항 이렇게 표현해요. 인접한 항들 그거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고. 그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초항과 점화식을 이용하는 것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는 말인데 좀 혼용해서 씁니다. 점화식이라는 말이나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이나. 깜짝 놀랐어. 까만 동작 없어져서. 그래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글로 표현하기로는 제가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의 식에 AN이랑 AN 더하기 1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사실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에다 2를 더한 거라거든. 그러니까 이 A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2가 나와요. 그래? 그럼 튀어나온 A2를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A2에다 2 더한 거라니까 튀어나온 A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3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튀어나온 A3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A4가 나오고요. 네 번째 거 넣으면 다섯 번째 거 나오고 다섯 번째 거 넣으면 여섯 번째 게 나와요. 응.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식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해보면 이거 하세요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죠. 유사한 거라고요. 이런 게 기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줄줄이 나열하는 거,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써있긴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얘는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해보면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3 넣어서 4 찾고 하는 거니까 요거랑 거의 유사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찌면 그 다음 치면 그 다음 뭐 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다시 일반항 찾을 노력을 할 거예요. 왜? 결국 수열이라는 단어는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100번째 오는 거, 1000번째 오는 거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라고. 줄줄 집어넣어서 나열해보니까 이따위로 생겼대. 아, 그렇다면 이 식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군. 그래서 100번째 오는 녀석을 이거 가지고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식 하나 나와 있다고 해서 100번째 항 찾을 때 진짜로 이 뒷거리를 99번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몇 개 해서 규칙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일반항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저런 과정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보자는 거야. 원래 이것의 본질은 얘에 더 가깝지만 어차피 이거 해봤자 이거 하러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일로 가면 안 되겠니? 라는 거고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와 있는 점화식 중에 몇 개는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굳이 항을 나열해보지 않아도 정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 녀석이라면 굳이 나열하지 않고 바로 일반항을 찾으러 갈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게 아니거나 잘 안 보이거나 까먹거나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원래 수열의 기능적 정의의 본질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건 이렇게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녀석 몇 가지, 좀 특별한 녀석 몇 가지를 보자는 거고요. 우리 책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요것도 책에 4가지가 있는데 요거 외에 몇 개 더 보긴 해야 하는데 책에 있는 거 4가지만 오늘 정리를 할게요. 원래 제가 8개 정리하거든요. 그 8개 중에 책에 있는 거 4개만 일단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개는 뭐 2번째 바퀴 돌 때나 아니면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한꺼번에 할게요.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수열단에서 배운 게 등차 등비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그거죠.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나타냈더니 n에 관한 1차식이 됐잖아요. 이렇게 생긴 점화식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녀석인데 그래서 등차 수열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면 정의 자체가 뭐였다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이가 일정한 녀석이었다고요. 그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더라 라는 거야. n에다 어떤 숫자 집어넣든 10 넣으면 12번째에서 11번째 뺀 거랑 11번째에서 10번째 뺀 거랑 같아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차 수열이야. n에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든지 성립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이 녀석은 정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는 거지. 요거 좌변 넘기고 요거 우변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뭐 나오는 거예요? 등차 중항 나오는 거예요. 그죠?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an 더하기 1 되는 거잖아요. 등차 중항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전부 다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죠? 수열 A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아 이거 등차라고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등차 중항이네.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다고. 거기에다 하나 더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 더 얘기해서 우리 하필이면 요 차이 또는 요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차 이렇게 불렀거든요. 얘가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일정한 숫자다라고 쓸 건데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일정한 숫자가 나왔다는 건 그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 보면 되죠. an 더하기 1은 an에다 2를 더한 걸 했는데 요걸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2더라 그 얘기죠.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한 칸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항상 2로 일정하더라 라는 거니까 등차 수열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인접한 거 둘이 빼서 어떤 숫자가 나왔다는 건 아하 이거 그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얘가 등차를 이거 가지고 공차 찾으면 되고 처음은 어차피 문제에 나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출발하는 점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일반항 찾으시면 바로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등차라는 건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둘이 빼면 항상 일정한 숫자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볼 건 등비수열인데 뭐야 이게? 글자 이래. 등비수열인데 얘도 등비수열의 정의 생각해보면 an 더하기 2랑 an 더하기 1을 나눈 거 하고 an 더하기 1이랑 an을 나눈 거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죠. 얘도 숫자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고 갈게요. 이 숫자를 우리 특별히 공비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둘이 나누어서 어떤 일정한 숫자가 되었다는 건 등비수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물론 요거 두 개 섞어서 등비 중앙도 나타낼 수 있죠. 요거 좌변으로 넘기고요. 그럼 곱하기로 바뀌겠죠?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an 더하기 2랑 an을 곱한 게 an 더하기 1의 제곱과 같더라. 뭐 이것도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이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뭐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뻔히 이해가 되죠. 뭐 별론가? an 더하기 1이 3an 이고 a1이 2래. 그럼 이걸 찾아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a1 2래 집어넣으면 a2 나오죠. 3 곱하면 a2가 된대. 또 3 곱하면 a3가 되고요. 또 3 곱하면 a4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3이 뭐다? 공비다 그 얘기라고. an을 나누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비율이 항상 3으로 일정하더라.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찾아보면 초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굳이 숫자라고 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거든요. 약간 좁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 가보자면 이런 건데 A1이 너무 작은 숫자면 재미없으니까 뭐 3 그렇진 않지만 1보단 낫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n 더한 거래.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이건 등차 수열이에요. 숫자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등차 수열이 아니구나라는 거 정도는 눈치채야 돼요. 요 식을 살짝 바꿔보면 이 얘기하는 거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2n이 된 거거든요. 얘는 동등한 차이를 갖는 수열이 아니죠. n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미친 척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a1이 3이래. 그럼 이 식에다 1 집어넣으면 a2가 나오는 거죠. a2는 a1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5가 되고요. a3은 a2에다가 4를 더하는 거야. 여기다 4 더하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에다가 3 넣은 거니까 6을 더하래요. 여기다 6 더하면 15 됩니다. a5는 요거까지 할게요. 네 번째 항에다가 4 넣은 거니까 8 더하래요. 8 더하면 23이에요. 이렇게 생긴 수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배운 이름 있는 건 차이가 일정하거나 비율이 일정한 건데 얘는 차이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비율이 일정한 것도 아니라고. 규칙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얼마라고? 2라고. 여기는 4라고. 여긴 6이고요. 여긴 8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름이 있긴 있어요. 뭐 책에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0을 더해서 다음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2를 더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달라지긴 달라져요. 규칙은 있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라고? 100번째 거. 이 상태로 100번째 걸 손으로 셀 수는 없잖아요. 그 100번째 걸 찾기 위한 식이 누구일까를 이제 찾으러 가볼 텐데, 힌트는 이거예요. 우리 앞에 수열의 합 시그마 단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n 더하기 1이고 an이야. 뭐 하라는 얘기냐면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해서 싹 다 더해가지고 연쇄소거를 일으키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부터 넣어보면 요 식에 1 집어넣으면 a2-a1이 2 곱하기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a3에서 2를 뺀 게 2 곱하기 2죠. 그 다음 건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해서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요건 지금 n을 집어넣은 거고 n-1까지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 다음 이것들을 다 더한다고요. 그럼 좌변은 a2-a2 없어지고 a3-a3 없어지고 a4-a4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죠. 우리 마치 시그마 할 때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게 누구냐면 an-a1 얘가 남고요. 우변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n-1이니까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반화가 딱 표현해 보니까 누가 되더라?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구나 라는 거고요. 시그마는 이제 풀면 되죠. 이 식이 얘처럼 간단한 녀석이면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등비수열처럼 지수식일 수도 있고 n 2차식 3차식 이런 거 섞여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시그마만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일반은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숫자들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 a1이 3이고 2 곱하기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an을 찾아보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게 일반항이래요. 맞는지 해보면 되지. 5 이런 거 집어넣어 보면 25에서 5 빼고 3 더한 거니까 2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6 집어넣으면 36에서 6 빼고 3 더할 거야. 33이죠. 여기다 10 더하면 33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맞게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생긴 점화식의 일반항이 얘구나 라는 건데, 이건 항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항 찾으러 가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얘를 구할 수 있어요. 항을 나열한다고 일반항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으러 갈 건데 힌트는 뭐라고? 둘이 뺀 걸 마이너스로 연결했으니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가운데가 지워지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양 끝에 걸 남기는 거고요. 식을 한 번만 더 유심히 보자면 어쨌든 an이라는 건 a1에서부터 출발해서 2를 더하고 그럼 얘 되죠. 2 더한 거에다가 4까지 더하면 얘 되고 거기다 6까지 더하면 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부터 2랑 4랑 6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A1에서부터 2랑 4랑 6이랑 8까지 더하면 얘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출발은 A1이고요. 거기에다가 2, 4, 6, 8을 몇 개 더했느냐에 따라서 AN이 결정난다 그런 얘기인데, 더하는 것의 개수는 세 번째 항 찾으려면 2개 더하면 되고, 네 번째 항 구하려면 2, 4, 6, 3개 더하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4개를 더하고 있죠. 마치 공차도 n-1개 더했고, 공비도 n-1개 곱한 것처럼 얘도 1에서 n-1까지만 더하는 거고요. 뒤에 오는 요 식은 어디서 온 거다? 얘는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 식에서부터 온 거다 그 얘기예요. 둘이 빼서 나온 식. 요 식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n-1까지 집어넣어서 더하시면 그게 n번째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 정리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어떤 식이 나오는 경우라면 이거 안 지우려고 위에다 쓴 거예요. 일반은 어떻게 생겼다고?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네요. 이 녀석 나와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에 보시면 10-3번 꼭지에 1번이에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1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빼서 나온 요식의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외우고 자시고 할 만큼 어려운 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등차랑 비슷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식인 경우였고. 그럼 이번엔 이거 해야죠. 등비랑 비슷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식인 경우. 그냥 이렇게 할까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누었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 경우야. 숫자 아니고 이번엔 식이에요. 이게 숫자였으면 등비 수열일 텐데 이렇게 식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럼 얘도 우리 시그마라는 게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비슷한 걸로 빼서 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1부터 넣어서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면 가운데 지워지잖아요. 얘는 나누기로 연결된 거지. 1부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싹 곱하면 약분될 거예요. 보면 이런 건데 1부터 넣어보면 A2 나누기 A1이 F1이고요. 이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n-1까지만 넣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싹 다 뭐 한다고요? 이번엔 곱한다고요. 빼기로 연결된 거면 더해야 소거 되겠죠.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곱하면 약분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an 나누기 a1 얘가 좌변에 남을 거고요. 우변은 f1부터 fn-1까지 다 곱한 녀석이 되겠죠. 참고로 다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어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넣어서 곱하는 건 우리가 특별히 기호를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타깝지만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다. an이라는 건 a1에다가 f1, f2 등등등 해서 fn-1까지 곱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둘이 나누어서 어떤 식이 되는 경우는 1부터 n-1까지 다 곱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이걸 다시 등차 등비랑 좀 연결을 해보자면 둘이 나누어서 식이 나오면 이렇게 더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식이 아니라 숫자였으면 얘가 만약에 어떤 숫자였다고 쳐보면 요 자리에 그 숫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A1에다가 이 숫자 n-1개 더하세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식이 아니라 어떤 숫자였다고 쳐보면 그 숫자 똑같이 생겨먹은 숫자들을 n-1개 곱하는 거니까 그냥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서 식이거나 빼서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도 등차나 등비 했던 거랑 같이 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다시 보시면 칠판 지울게요.
책에 있는 거 눈으로 싹 보고 문제를 좀 풀러 가볼게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부터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항이랑 이웃하는 항,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점화식이 주어질 때 두 번째 식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n번째 항 다 구할 수 있대요. 아까 제가 3개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세 번째 있는 식은 원래 뭐라고? 첫 번째 것처럼 푸는 거라고. 그래서 등차와 등비인 경우 나왔는데 빼서 숫자면 등차, 나누어서 숫자면 등비. 3번, 4번은 등차 중항, 등비 중항, 그냥 특징식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요거 좌변 넘겨가지고 둘이 빼서 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 좌변 넘기면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인데 빼서 식이 되는 경우면 A1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고요. 나누는 거면 A1에다가 1부터 n-1까지 집어넣어서 다 곱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AN 일반항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해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뭔지. 더하는 거니까 이게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더하는 거고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곱한다. 이런 겁니다. 문제로 가서요. 보시면 일반항 구하란 소리예요. 그죠? 이거 제가 그냥 눈으로만 풀게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초항 나왔고 둘이 빼면 2다 그 얘기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AN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건 뭐 되겠어요? 얘 N 1차식, 얘 N 1차식. 이거 둘 뭐 될 거냐면 부분 분수 푸는 녀석이 될 거예요. 이거 좀 말로하기 그런가? 풀어보면 이런 건데 이 식 때문에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항상 2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죠. 초항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K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2K고 그리고 얘는 2K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부분분수식 만든 거고요. 이거 얼마라고요? 2라고 2. 그럼 얘는 한 칸 차이 나죠? 마이너스 연결됐죠? 가운데 싹 다 날아가겠죠? A1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 중간에 안 써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일부러 AK 자리에다가 K에 관한 식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고 있어요. 얘가 보기 편해서. 여기다 2K 플러스 2 집어넣고 산수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빼서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렇게도 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 다음 46번은 AN 더하기 1이 3AN이래요. 뭔 소리야. 이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넘어가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4N 빼기 3한 거래. 무슨 얘기예요? 둘이 빼니까 어떤 식이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네. 그죠? 그럼 이것도 일반항 찾아보면 AN이 누구다. 이거 한 줄만에 가셔야 돼요. 바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고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N번째 찾는 거니까 N-1까지 4K 빼기 3 이걸 정리하시면 그게 AN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 정리한 AN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누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졌죠. 복잡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풀기 편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1이고요. 거기에다가 요 녀석이 FN이잖아요. 그죠? F1, F2, F3, F4, 30까지 갈 거니까 F29까지 곱하는 거예요. 29분의 31까지 곱하는 거죠. 다 곱해보면 이렇게 사라지죠. 약분.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약분될 거예요. 그럼 남는 건 1 곱하기 분모에 1 곱하기 2 두 개가 남네요. 그럼 분자는요. 똑같이 두 개가 남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답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차이 나기 때문에 좀 한 박자 늦게 쫓아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쫓아갈 거라고요. 그죠? 다 곱할 거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약분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SN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봐봐요. A12를 물어봤고요. 나온 건 S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럼 S를 A로 바꾸란 이야기잖아. 그죠? SN을 AN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뭘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S를 A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배웠죠? 뭐였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더라 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좁아서 좀 나서 봅시다. SN 더하기 1이 2SN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SN은 2SM-1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굳이 얘를 왜 했다고? 빼려고. SN 더하기 1에서 SN을 뺐어요. 누가 남아요? A, N 더하기 1이 남겠죠. 우변은 2,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지. 그죠? 단 N이 2 이상일 때부터.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A1은 S1으로 따로 찾아야죠. A1은 S1이랑 똑같으니까 1이고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2부터 넣을 수 있거든요. 2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건 A1을 집어넣어서 A2가 2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A2를 집어넣어서 A3는 찾을 수 있고요. A3를 넣어서 A4를 찾을 수 있는데 즉 이렇게 생긴 점화식의 출발이 누구냐면 A2예요. A1은 S1이랑 똑같으니까 1이야 이러고 찾았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A2를 손으로 따로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출발할 거니까. 그럼 다시 A2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누구냐면 첫 번째 나와 있던 이 식이더라 그 얘기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S2라는 건 2S1 더하기 3인데 S2는 A2 더하기 A1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건 2A1이랑 똑같은 거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A1이 아까 얼마나 했냐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어 보면 A2는 얼마냐? 4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산수 계산 따로 하는 거고 찾아낸 식들이 요러한 녀석들이니 이거 가지고 AN 일반항을 찾으러 가보면 AN이라는 건 두 번째 항이 4래요. 공비가 2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면 공비를 n-1개 곱하는 건데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할 거니까 공비를 하나 덜 곱할 거라고요. 단 n은 2 이상이고요. A1은 1이야. 이렇게 따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등비수를 일반항 찾는 거랑 약간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찾을 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두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면 공비를 하나 덜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한 이유는 우리가 찾은 요 점화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쓸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 출발했을 때만 이씩 곱해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혼자 오는 거야. A1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얘 혼자 삐꾸 났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씩 곱하면서 진행될 거야 라는 소리야. 그럼 두 번째 항이 누군데? 는 이거 가지고 따로 찾으셔야 되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 항에다 2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혼자 따로 노는 거라고. 두 번째 항부터 2씩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n번째 오는 녀석은 두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비를 n-2개 곱하는 거고 대신 2 이상이고 A1은 혼자 1이라고 따로 놀아요.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AN 일반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A1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뭐 의미 없고 12 집어넣어 보시면 4 곱하기 2에 10승 되겠네요. 그럼 뭐 2에 12승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S 나와 있고 A 찾으라는 거니까 그냥 고지 그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은 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이어서 그건 잠깐 뛰어넘고요. 뒤로 넘어와서 특수한 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4개 정리했거든요. 정화식 4개. 빼서 숫자인 거, 빼서 식인 거. 나누어서 숫자인 거, 나누어서 식인 거. 그 외에 나머지 애들 중에는 약간 변형을 가하면 그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약간의 변형만 가하면 4개 중에 하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 뭔지 모르겠는 거. 그런 애들은 어쩌라고. 그냥 노가다 하라고. 아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수열의 근학적 정의라는 게 노가다 하는 거라고요. 해보고 규칙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응.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정해져 있는 꼴이 아니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일반항 구해라. 그랬다고. 노가다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배운 거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당연히 처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는 거다. 그 얘기지 뭐.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녀석이래요. 얘도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래? 일반항을 찾아? 아니 일단 노가다 해보면 A1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A2를 찾아보면 A2는 A1부터 출발해서 지금 A2라는 건 n에다 1 넣는 거잖아요. A1부터 출발해서 1A1으로 끝나래요. 무슨 얘기야? 그냥 A1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는 A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1이고요. A3은 A1에다가 2A2를 더할 거니까 얘랑 요거 2배에서 더하래요. 그럼 3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A4는 A1에다가 2A2에다가 3A3을 더하래요. 뭐냐 그럼 3, 4, 12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A5는요 팔 아파서 4A4 더하래요. 뭐니 이거? 이렇게 생겼나요? 그죠? 아, 안 보여? A6은 이거에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산수가 졸라 빠르죠 제가.
왜 이렇게 빠를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 이 앞에 똑같은 게 있다고. 땡땡 치고 넘어간 게 뭐랑 똑같은 거야? A5야. A5에다가 5A5를 더하는 거라고. 그냥 6배 한 거라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여기다 7 곱한 거. 그건 산수를 빨리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눈치를 채보자면, 여기서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뭐 하래? 이거 A2랑 똑같다며. 3 곱한 거잖아요. 그 다음 뭐 한 거야? 4 곱한 거지. 그 다음 뭐 한 거야? 5 곱한 거예요. 6 곱한 거고, 7 곱하고, 8 곱하고, 9 곱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쭉 나열을 해 가면서 산수를 하다 보니, 아하,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A3이라는 건 A2에다가 3을 곱한 거고, A4라는 건 A3에다가 4를 곱한 거고, A5라는 건 A4에다가 5를 곱한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다?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에다가 N 더하기 1을 곱해서 만든 거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물어본 건 29분의 30이니까 30 이렇게 생각했네요. 일반항을 찾는 것도 약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그냥 하자면 AN 더하기 이렇게 생겼는데 우변 물론 앞에 개수들이 1, 2, 3, 4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합을 구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SN인 것처럼 취급을 해보면 AN 더하기 1이 A1, A2부터 해서 NAN까지 더한 거고, 그래서 AN을 찾아보면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앞부분은. 마지막만 달라요. 마지막이 요거 바로 앞에서 딱 끝날 거라고. 그래서 이 둘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앞에 싹 다 날아가고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넘기시면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 AN이구나. 그래서 요거 넘기면 아까 저기서 찾은 거랑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식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N 더하기 1을 곱한 거더라. 물론 두 번째 이상 부터입니다. 이거 그죠? 왜냐면 요식 때문에 요 N-1 집어넣은 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주기로는 A1은 1이야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A2부터 출발해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2는 따로 찾으셔야 되고요. A2를 찾아보면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A2는 A1이랑 똑같은 거여서 A1이랑 똑같은 거여서 1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써두시면 점화식을 찾은 꼴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일반항 찾으세요 하시면 곱하면 되는데 팩토리얼로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건 약간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선 생략하고 물어본 건 29분의 30이니까 이거 둘 다 요 룰에 의해서 움직인 녀석이죠. 둘 다 n이 2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30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건 이런 건데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더하고 있죠. 우리는 빼서 숫자 하나씩 나누어서 숫자 하나씩인데 더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노가다예요. 무조건 노가다예요. 게다가 하나 더 마이너스 1의 n승 나왔죠. 무조건 노가다예요. 하나만 더 혹시 이 뒤에 식으로 상악함수 나오잖아요. 걔도 무조건 노가다예요. 상악함수 이런 거 나와요. 뭐 사인 2분의 n 파이. 왜 노가다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쨌든 상악함수라는 건 순환한 녀석이잖아요. 주기함수잖아. 그죠?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 보면 어떤 식이 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뭐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달라지는 값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순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혹시 이 뒤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도 1마일, 1마일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무조건 다 노가다는 겁니다. 노가다 해서 나열해 놓고 다시 규칙 찾으셔야 돼요. 한 번에 식으로 안 나오니까. 오케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요 녀석 있죠? 그것도
좀 고민할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고민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혹시 아싸 맞게 풀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노가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아까 말한 아주 약간의 변형만 하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 약간의 변형에 대한 힌트를 주자면 AN이고 AN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N인데 N 더하기 1이 붙어있고 N 더하기 1한테 N이 붙어있거든요. 만약에 N 더하기 1, AN 더하기 1이 NAN 빼기 1이야.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거 통째로 그냥 치환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BN 더하기 1이 BN에다가 1 뺀 거구나. 아, B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B 일반항 찾고 N으로 딱 나누기 하시면 그냥 AN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치환하는 건 N은 N끼리,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N끼리 붙어 있으니까 치환이 가능한데 얘는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을 N 더하기 1로 나누셔야 돼요. N은 N끼리 모으고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끼리 모으려고. 그래서 나누어 보면 얘는 N분의 AN이 되는 거고 얘는 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BN 더하기 1로 얘는 BN으로 치환을 해서 B라는 수열을 먼저 일반항을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N을 곱하면 AN이 만들어지겠죠. N은 N끼리,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끼리. 표정이 별로여서. 마저 풀어보면 이런 건데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요. N끼리 모여있고 N 더하기 1끼리 모여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N분의 AN이라는 걸 BN이라고 치환하자는 거예요. 보기 불편해서 치환하는 거고요. 해보면 이 식은 BN이라는 게 BN 더하기 1에다가 N분의 N 더하기 1 이거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BN이랑 요거랑 둘이 자리를 싹 바꾸시면 BN 더하기 1에서 BN을 빼면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그죠? 참고로 N분의 AN을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1분의 A1이 B1이랑 똑같고요. B1은 2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B1이 2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먼저 푸는 겁니다. 일반항을 먼저 찾는 거라고요. 얘는 둘이 빼보면 식이 나왔죠. 둘이 빼서 식 나오는 경우면 초항부터 출발해서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빼서 식 나오는 거. 얘를 줄줄이 풀어보면 B1은 2라고 알려줬고요. 이거는 우리 시그마 할 때 이제 연습 많이 했을 테니까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계산 다 해보면 맨 앞에 거 하나 남고요. 맨 뒤에 거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3-n분의 2 얘가 누구냐면 BN이에요. 근데 BN이 누구였다고? NAN이었다고. 얘가 누구다? N분의 AN이었다고요. 그래서 AN은 어떻게 생겼다? 3n-2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A가 뭐예요?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아,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거 등차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나도 몰라. 해봐야 돼. 해놓고 나서 보니 등차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죠. 이거 배운 거 중에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 하셔도 되거든요. 해보면 봐봐요. A1은 2라고 되어 있고 A2를 찾아보면 1 집어넣으면 2A1 더는 A2에서 1 뺀 거래요.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A2는 뭐냐? 이거 4, 5 이렇게 생겼고요. 3A2는 2A3에서 1 뺀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5죠. 얘 15, 16에 8이네요. A3이 8이에요. A4도 찾아보면 4A3에서 3A4 백 1이고 여기가 8이니까 4, 8, 32에 33에 얘는 11이 이렇게 생겼어요. 2, 5, 8, 11이네. 아하! 이 정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이 14라면 짤이지. 계산해보면 14 나와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 등차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원래 본질이니 이렇게 풀어도 맞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어디야? 이거랑 다르다고요? 잠깐만. 왜 2야? 여기 1이지? 미쳤나봐요. 1. 이를 곱하는 게 아닌데 곱해버렸어.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열해보니 등차구나.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줄줄이 논리적으로 전개하셔서 일반항을 찾으셔도 된다고요. 해설엔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책 쓴 사람이면 이렇게 썼을 거고요. 이건 조금 더 하면서 써놨을 것 같아요. 얘는 원래 해설이고 여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풀이 해서 이것도 하나 더 써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둘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역시나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이 활용 문제에서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면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건데 얘는 문제 읽어보면서 얘기해야겠다. 푸는 건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보시면 이런 건데요. 첫 번째 문제가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너무 기니까 두 번째 거 볼까요? 보시면 어이구야.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훈련 계획을 세웠대. 박스 안에 거 보자고요. 첫날은 9km를 뛰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전날 뛴 거리의 3분의 4배보다 2km 적은 거리를 뛴대요. 한글로 써 있는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전날 뛴 거리랑 오늘 뛸 거리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 거죠. 그죠?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 거라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게 점화식이 되고 초항이랑 an-1 an 식 만들어내서 노가다를 줄줄 하시다 보면 나올 거고요. 얘는 아예 그냥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물어본 거니까 그냥 식만 찾으시면 되고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닷새째 되는 날 얼마나 뛰어야 되니 그런 거 물어보면 그냥 노가다 해서 A5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기대적 측정의 활용이라는 건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요 정도 해서 설명 정리를 하고요.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부터 먼저 푸는 게 좋겠죠? 그거 하고 나서 유형별로 대표 문제 하나씩만 싹 풀어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6번, 7번, 8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7, 8은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할 거예요.